안녕하세요 여러분, 달그닥입니다. 오늘은 기농기촌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제가 요즘 쉬는 날마다 기농기촌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그냥 무작정 집만 알아보고 다니다가 요새는 진짜 본격적으로 열심히 알아보고 있어요. 기농은 시골에서 농사 짓고 사는 거고, 기촌은 시골에서 농사 이외의 일을 하면서 시골에서 사는 걸 말해요. 공통점은 모두 농촌에 사는 거고요. 차이점은 직업을 무엇으로 삼느냐, 농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기농기촌 하면 그냥 시골에 집 사서 농사 지으면 되지, 무슨 문제가 있냐, 뭘 그렇게 생각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나중에 사놓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요즘 유튜브도 보고 인터넷도 찾아보고 많이 찾아보면서 공부하는 중인데, 제가 알고 있는 거 몇 가지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지적도상 도로를 잘 접하고 있는지, 현황도로는 아닌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현황도로인 주택을 사도 사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향후에 그 주택을 철거하고 신축을 하게 될 경우에는 도로가 없다는 이유로 주택 인허가가 안 날 수도 있어요. 현황도로로 건축이 가능할 수는 있지만 분쟁의 소지가 있으니까 피했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경계 부분인데요. 시골집들을 보다 보면 현황 경계도로와 지적도상 경계도로가 틀린 경우가 있는데, 옛날 같은 경우에는 많이 밀집해서 사는 집성촌이 많아요. 서로 잘 아는 사람들이라서 구두로 경계를 정하고 대충 살고 그랬는데, 요즘은 경계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분쟁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것도 피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무허가나 미등기 건물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실제 사례인데, 집이 너무 마음에 드는 곳이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갔다 온 곳이. 땅과 집이 너무 마음에 드는 가격으로 한 곳이 나왔어요. 저희가 보고 있는 곳 중에서. 그래서 신랑이랑 약속을 잡고 보러 갔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는 무허가 주택이었어요. 집은 너무 마음에 들어도 무허가 주택은 절대 사는 게 아니거든요. 무허가 건물과 미등기 건물의 차이는, 무허가 건물은 허가 없이 지어진 건물을 말하고요. 미등기 건물은 건축물 대장은 있지만 등기가 되어 있지 않는 건물을 말해요. 지목이 만약에 되라면 미등기 건물이나 무허가 건물도 상관이 없는데, 전, 답, 과수원, 즉 농지일 경우에는 문제가 되니까 피하는 게 좋아요. 안전하고 정확한 거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는 무허가 건물이랑 미등기 건물은 아예 보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 고려할 점은 전기와 성수도 여부 문제인데요. 만약에 전기가 안 들어와 있어도 근처에 200m 이내로 전기가 들어와 있는 곳이면 사도 된다고 봐요. 200m 이하이면 한 6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근데 200m 이상부터는 미터당 45,000원? 그 정도 든다고 하니까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 인입거리가 가까운 곳을 1순위로 두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수도도 마찬가지로 인입비가 발생하는데, 거리가 짧으면 그나마 비용이 작게 발생하니까 주변에 상수도와 전기가 들어와 있는 곳을 선택하는 곳이 좋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고려하는 점은 마을에 인접한 땅입니다. 저희 부부도 남편은 자연인 삶을 원해서 산속에 저희 집뿐인 그런 곳을 찾고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무서운 걸 싫어해서 주변에 집들이 있는 곳을 선호했어요, 처음에. 근데 집을 돌아다니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얘기를 들은 게, 집 너무 가까이에 다른 이웃이 있으면 서로 생활하는데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밖에서 생활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캠핑 가서처럼 그렇게 시골에서 바로 옆에 집이 있는데 음악을 크게 넣어놓고 하면, 그리고 시골 사람들은 좀 일찍 자잖아요. 근데 음악도 크게 틀어놓고 밤늦게까지 저희 도시생활처럼 새벽까지 시끄럽게 하고 이렇게 하면 조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들어보니까 맞는 말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저도 이웃이랑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을 찾게 됐는데, 그래도 산속에 우리 집밖에 없다, 그러면 조용하고 이웃에 방해 안 되고 너무 좋겠죠. 근데 문제가 하나 있는 게, 만약에 산꼭대기, 산에서 조금 이렇게 위로 올라가야 되는 곳이면 겨울에 눈이 오면 눈을 치워줄 사람이 없어요. 마을의 가구가 한 5가구 이상 될 경우에는 군이나 도에서 지원을 나와서 이렇게 제사 작업을 해준다고 하는데, 저희 집밖에 없으면 저희 집 하나만 보고 제사 작업을 해주러 오진 않잖아요. 그래서 산꼭대기인 집은 조금 저희가 막 눈을 잘 치울 자신 있다, 저희가 뭐 눈이든 비 오든 뭐 이렇게 고립돼도 저희끼리 잘 할 자신 있다, 이런 마음이 아니면 피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렇게 설명드린 5가지 정도가 저희가 지금 집을 보러 다니면서 고려하는 점들인데요. 집을 보러 다니면 다닐수록 마음에 드는 곳보다는 마음에 안 드는 곳이 아직은 많아요. 근데 마음에 안 드는 게 욕심 때문인 것 같아요.
저희가 도시에서 깨끗한 생활만 하다가 집 촌집을 보면서 뭐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이것저것 고려할 점도 많으니까 조금 입맛에 맞는 곳을 찾으려는 경향이 좀 커서 욕심을 아직 안 내려놔서 이렇게 고르는 게 어려운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것저것 따져보지 않고 그냥 덜컥 사갖고 리모델링이든 뭐든 해보자 이렇게 덜컥 사버리면 돈이 더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고려하지 않을 수도 없고 욕심도 버리고 돈도 생각하면서 이렇게 적절한 곳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욕심을 좀 많이 내려놓은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도시 생활이 낫다고 시골은 좀 더 나이 들어서 들어가자고 남편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시골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제는 제가 시골 생활에 더 매력을 느껴서 더 빨리 들어가고 싶어 하고 있어요, 지금. 앞으로도 제가 기촌 귀농 준비를 하면서 겪은 일들을 여러분들한테 틈틈이 공유해 보려고 하거든요. 귀농 귀촌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채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틈틈이 귀농 귀촌 영상을 올려드릴 테니까 많이 봐주세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안녕.